네. 네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보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그 항목에 충족되는 그 질문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요런 항목들. 여기 나와 있는 요 항목들도 사실은 다 심사 항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코치협회에서 그 이제 공시한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은 다른 게 아니고 8가지 핵심 역량의 항목인데, 그 8가지 핵심 역량의 그 항목을 특히 또 실습 시험에서 보는 요런 항목이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항목에 나와 있는 게 표현이 돼야 돼. 그게 표현이 안 되면 거기서 점수 깎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런 항목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수를 깎아가지고 나중에 합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시험이 실시가 되면 그 항목별로 보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 그 심사 방법은 없어요. 그 원래 모든 심사가 다 그래요. 일단 다 들어보고 감으로 이제 알죠. 아, 이분이 좀 전문가답게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짜임새 있게 그리고 깊이감 있게 코칭을 하는군. 이러면 벌써 이제 딱 그 합격 불합격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그려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점수표를 보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고 만족스럽게 한 분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게 점수를 매기고, 잘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뭐 보고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좀 200시간을 좀 약간 듬성듬성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야박하게 점수를 주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심사 결과표에는 이제 그걸 찾아내죠, 이제. 쪽집게처럼. 역시 요런 게 빠졌어. 역시 요런 게 빠졌어. 해가지고 그걸 트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걸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걸 인식을 하면서 연습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점수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점수표가 완벽한 건 아니고, 이거 대신 그러면 코치협회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그 코치협회 그 이제 체크포인트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하는 걸 자꾸 해보시면은 또 금방 늘어요, 또.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뭐, 코치협회에서 기본적으로 8가지 핵심 역량을 이 사람이 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실력이 느는 과정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뭔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전문가가 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KPC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운 좋게 합격하시는 한 5% 정도의 확률 빼놓고는 상당히 잘하세요, 이제. 트레이닝이 그만큼 됐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한 5년 전, 10년 전에 KPC 되셨던 분들과 지금 KPC 되신 분들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고 했던 분들이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볼게요, 이제. 일단 이 부분, GROW를 정교하게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요. 근데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나누는 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됐으니까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요거는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는 거니까 뭐꼭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KPC를 준비하기 위한 아니면은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PC 이딴 건 난 필요 없어 뭐 이런다 하더라도 내가 코치로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만 제가 뽑아서 그거를 의식 확장을 위한 코칭 질문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이거 한번 듣는다고 해서 금방 이거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 중에 몇 개만이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코칭 세션 안에서 연습을 해보시는데 연습하는 그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거로는 이제 그 의식 확장을 위한 코칭 질문이라는 거는 이 코칭을 할 때 우리가 이 고객으로 하여금 뭐 생각을 좀 뭔가 할 수 있게 우리가 돕는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내면의 자기를 탐색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한번 좀 리뷰를 하게 성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한번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걸 그 생각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보크라고 합니다. 이보크, 이보케이션. 그러니까 어, 일깨우는 거죠. 일깨우는 질문. 이게 이제 코칭 질문인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의식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폼나게 뭐 별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의식 확장은 고객이 코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는 선물이라고 보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돕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고객 자신의 내면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은 마음의 투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활용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고객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발견하거나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저 형광등 집에 지금 그 방에 형광등이나 이렇게 그 전구나 이렇게 등이 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위에 보세요, 위에. 형광등. 네. 보시면 이, 이 형광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 현정미 코치님, 네, 지금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 보면서요. 네. 그 박다, 밝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다. 됐구나.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예. 우리 박건우 코치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닦아야겠다. 먼지가 져 있는 것 같다, 딱까이. 대단합니다. 예, 예. 우리 K님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동그랗고 네? 뭔가 의집 현관들이 그 동그란 그 커버가 있어요. 그 네, 동그랗고 네. 그리고 뭔가 그거 보니까 날 많이 낡았구나 그런 느낌. 아, 우리 박종래 코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고마운 거구나. 아, 그렇군요. 네, 음. 좋습니다. 자, 현재미 코치는 밝다. 박종래 코치님은 나를 비춰준다. 박건우 코치님은 먼지가 묻었구나. K님은 둥근데 낡았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신 똑같은 그 형광등을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예. 절대 똑같은 말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투영이에요. 예. 이제 우리 아들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초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초의 기억. 어렸을 때 가장 최초의 기억. 어린 시절 가장 최초의 기억이 뭡니까? 다 다르죠? 예. 우리 이은영 코치님 네, 어렸을 때 가장 최초의 기억이 뭐예요? 저는 그냥 바닷가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몇 살 때쯤짜리야? 그게 한 5, 6살? 그때 다섯 여섯 아주 살. 어렸을 땐 기억이 안 어. 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기억의 어떤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가족들이 되게 평화롭게 음, 막 뭐 같이 어울리고 막 이랬던 그런 추억? 음. 그런 게 지금 좀 기분은 떠오르네요. 어때요? 그때 떠오르니까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구나. 나도 그런 자식이 벌써 더 컸구나. 뭐 이런 생각. 어.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지금 느낌은 어때요? 그 장면. 지금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느낌. 그냥 여러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음, 그냥 음, 지금은 약간 삶이 찌들었는데 음, 그때는 아무 음, 생각 없이 음, 음, 음. 뛰어놀던 그때 저의 모습이 약간 순박함이 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지금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초의 기억은 제일 우리가 기억에서 오래된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에 대한 느낌은 지금이 투영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지금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반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모든 우리가 보는 것, 기억하는 거, 보는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들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반영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만날 때 짜증이 난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이 짜증이 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상은 대상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대상들은 대상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건 다 나의 지금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형광등, 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돌. 돌을 봐도 저 돌, 길거리에 있는 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막 내팽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돌이. 어딘가에 있다가 막 내팽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돌같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혼자 오롯이 자기의 모습을 저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걸로 느껴져요.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자기 지금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의식 확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코칭 중간에 갑자기 그런데요 고객님 저 형광등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러면 이 사람 뭐 장난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굉장히 어떤 좀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분이 한쪽으로 좀 경도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예, 어떤 우리가 기업에 코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뭔가 도움을 주는 대화예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분이 좀 뭔가 경도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좀 리프레싱,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것이 우리 고객님의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다가 혹시 그 형광등 지금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고객님이 오늘 본 형광등과 내일 본 형광등과 어저께 본 형광등은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의 어떤 투영으로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객님의 생각도 그것이 완전히 고착된 생각은 아니고 고정된 생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이런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화가 제가 뭔가 강요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이 사람을 제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생각을 나눈 거예요. 예. 근데 내 생각을 나눌 때 나의 주장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나의 주장.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살짝 옆으로 넛질을 한 거죠. 옆으로 좀 찔러준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우리 고객님의 생각은 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가변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생각을 좀 이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병도돼서 생각하는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상당히 젠틀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거부감 안 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코칭 대화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코치는 소통이라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접수를 해야지 소통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생각한 걸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접수를 안 해. 접수를 안 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데 나는 소통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난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난 분명히 말했잖아. 예. 그리고 또 저쪽에서 오해를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 따져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죠? 이미 소통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코칭 대화다. 근데 뭐 코칭 대화뿐만이 아니라 코칭 대화가 왜 좋으냐면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코칭 대화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말을 굉장히 명료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내 말이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늘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습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대화를 되게 답답해져요. 근데 그렇게 답답해질 때도 당황하지 말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말이 어려운 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말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아주 위대한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그다음에 심리학자든 아니면 뭐 사회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막 분석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저쪽은 뭐 엄청나게 뭐 혼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공히 가장 중요한 이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아니면 이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것은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소통을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 더 더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소통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예. 나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소통은 그냥 그야말로 뭐 이렇게 나의 상태를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면 되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코칭 대화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거기다가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내가 돕고 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해서 뭔가 의식이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극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모든 것은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각은 마음의 반영이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수천 년간 에, 인간 사회에서 어, 소통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한다는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해 놓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음의 어떤 변동성, 생각의 변동성, 근데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방에 있는 형광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형광등의 속성과 고객의 마음 상태. 그런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건우 코치님이 아까 뭐 먼지가 껴있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먼지가 껴있다고 보셨군요. 그럼 먼지가 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속으로 그랬죠. 아니 먼지가 껴있으니까 껴있다 그랬지 내가 무슨 뭐 어?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도 그 뭐라고 하는 대답도 이것도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에요. 예.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니에요. 모든 대답은. 그래서 글쎄요, 뭐 약간 좀 제가 뭐 청소를 안 하고 좀 지저분한데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저기는 좀 깨끗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또 이 다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뭐 말 한 번 잘못했더니 그거 갖고 되게 물고 늘어지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꽝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뎁스 있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탐구형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탐구형 대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응을 반감 내지는 저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뭐, 뭐 그렇게 뭐 한마디 했다고 그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 가까운 사이라면은 이거 코칭이 뭐 말꼬리 잡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돼. 또 전문가들은 당황하면 안 되고 그렇게 들리셨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셨군요. 네, 또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들렸다면 제 의도는 아닌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의 가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뭐 좀 불편하시면 다른 얘기 할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 그냥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그때그때 봐가면서 좀 이렇게 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로 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코칭 할 때 이 자원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만 너무 하다 보면은 피드백만 하다 보면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자원을 발견한다 할 때 과거의 얘기를 항상 문제적 그런 사실이 있었던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원.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발휘했던 강점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보였던 거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무지하게 안 해요. 운동을 무지하게 안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운동을 조금이라도 좀 하셨던 적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 과거에 뭐 20대 때는 제가 뭐 아주 축구도 좋아하고 그땐 제가 뭐 뒷동산에 올라가서 철봉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요즘은 이제 안 되네요. 바빠서 그런지.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예, 그때 어떤 뭐가 내면에서 발휘가 돼서 어떤 마음이 생겨서 아니면 어떤 좀 기본적인 강점들이 그때 발휘돼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뭐 좋았나 보죠. 뭐 그게 젊었으니까 뭐 좋았나 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좋았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았군요보다는 좋았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 그러면 그게 왜 좋았을까요? 좋았던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 단서를 잡는 거예요, 단서를. 그 왜 좋았을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미를 또 생각하시게 됐군요. 네. 재미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미요. 그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 그럼 혹시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뭔가 우리 고객님의 에너지가 생기고 재미를 느끼고 또 좋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을 쭉 제가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게 연관이 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어, 아, 그렇군요. 재미를 좋아하네, 재미를. 재미가 좋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네, 그게.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 마치 자기 마음을 들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남의 마음을 그렇게 너무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만, 코칭 때는 그게 안 돼요. 남의 마음을 아는 척하는 이런 말의 태도는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그렇게 들렸다. 또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 함께 있을 때 즐거우셨고 즐거우시다 보니까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생각이 어떻게 올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들렸는데 내가 잘 들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먼저 확인하고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고객이 해야 되겠죠.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누군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같이 해야지 뭐가 좀 신이 나고 같이 해야지 뭐 흥미로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우리 고객님의 만의 어떤 그런 또 강점이라고 저는 보여드리는데 어떠세요? 글쎄 그게 강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 제가 좀 에너지가 그렇군요. 그럼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어떠세요? 아, 그래. 지금은 그게 없네요.
예, 지금 뭐 그냥 나 혼자 하려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안 일어나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이고 혼자라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대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뭐 좋습니다. 뭐 혼자 하셔야 돼. 지금 상황이라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함께 하거나 아니면 흥미롭거나 좋아 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그 분위기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게 나 습관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런 건데 자기가 과거에 이랬을 때 잘했어.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거 만들려면 어떡하지? 내 누구 꼬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그렇게 운동을 함께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의식 확장과도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쪽으로 하다가 이게 좀 확장됐잖아. 그죠? 다른 데를 검색하게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게 생각하다가 넓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들과 대화 이런 게 이제 그 코칭 대화에서 조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약간 깊이 있는 대화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깊이라는 게 뭐 심오한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생각을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뎁스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까 좀 그 시간을 좀 잡아먹은 것 같아서. 그래도 쉴 건 쉬어야 되니까. 관점 전환 질문이라고 있어. 관점 전환 질문이 제일 우리 코칭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고, 이거는요, 가급적이면 세션 안에서 뭔가 관점 전환 비슷한 그, 이, 그런 질문을 제공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관점 전환에 대한 어떤 훈련이 좀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코칭에서 관점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돼요. 관점 전환 질문은요. 입장, 시간, 시각입니다. 입장, 시간, 시각. 요거 세 가지를 이제 관점을 전환하는 게 이제 관점 전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입장 바꾸는 거잖아요. 입장 바꾸는 거. 입장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을 바꾸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미래에서 생각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미래로 가서 거기서 여길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과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중학교 때, 중학교 한 2학년을 다 이제 거치셨잖아요. 그죠? 여기 중학교 안 나온 분 안 계시죠? 네,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 그 소녀, 예? 그 가녀린 소녀였을 때, 그리고 여기 소년, 그 말썽쟁이 소년이었을 때, 중2 때, 중2 때 내가, 그죠? 예, 중2 때 송지환이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그때 그 과거에 기대했던,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과거를 소환하는 거죠. 근데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가 지금의 이 상태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러면 또 이 뇌의 다른 부분이 움직여요. 예, 글 쓰던 뇌의 영역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활성화돼요. 이게 되게 이 관점 전환이 뇌과학에서도 다 실험을 한 거예요. 뇌의 다른 부분이 움직인대요. 아니면 이제 우리 코칭 대화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지금 목표하신 게 다 이루어진 그 상태로 가서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한번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관점 전환이에요, 다. 왜냐면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뷰 포인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보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가서 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미래에 가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게 관점 전환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시각.
이 시각은 뭐냐면 뒤집어 보는 거죠.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바꾸기는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바라본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이제 시어머니하고의 뭐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 고객님을 바라보면 어떤 말을 하실까요? 나의 목소리 또는 톤으로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건 되게 그좀 약간 그 고차원적인 그런 거죠. 예.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녹음해서 목소리 들어보면 그 마음에 드세요? 어떨 때 막 끔찍하죠. 막 듣기 막 꺼버리고 싶어. 막 아이고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이거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듣잖아요. 그럼 막 듣기 싫어요. 짜증나. 어떤 때는 내 목소리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얄미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그 낯선 내가 그 바로 낯선 그 내가 나에게 지금 말한다면 뭐 어떻게 들릴까 이게. 그 낯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관점, 뷰 포인트를 바꾸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거 상황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 전환을 한답시고 하는데 흉내만 내면 되게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때 보면은 이분이 관점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냐, 이거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관점 전환 질문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상황을 설정을 잘해주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관점 전환이 일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점 전환, 아까 의식 전환 이런 게 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 표현. 그래서 코칭 배울 때 연극을 같이 배우기도 합니다. 연극적 기법. 네. 저는 연극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연극적 기법으로 배우는 대 중에 하나가 코액티브 코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코칭,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코액티브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하우 코칭에서 600만 원인가 700만 원 하는 거 있죠. 그 프로그램은 연극 배우들이 만든 거예요. 연극 배우 두 명, 부부, 킴지 부부라고 해가지고요. 그 연극 배우 두 명하고, 로라 휘트워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칭 조상, 세 명이 만든 프로그램이, 그런데 왜 연극을 만들었겠어요? 이런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 그러니까 고객을 관점 전환을 도와주려면 그 관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지 관점 전환이 일어나지.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예로, 자, 고객님, 그러면요, 이제 시어머니가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러면 그게 될까요? 아니,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신경질 나 죽겠는데, 뭘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는, 입장 되기는커녕, 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점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NLP적인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의자 같은 소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자 고객님 그 옆에 혹시 빈 의자가 있을까요? 네, 그 빈 의자에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 시어머니가 와 계신데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좀 와 계시니까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연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좀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계시다고 치고 시어머니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뭔지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어머니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를 이동하는 거.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러면 생각으로라도 한번 몸을 움직여보는 이런 그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 공간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속으로라도 공간의 변화를 한번 시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세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좀 더 하시고 입장을 바꾸는데 그냥 바꿔라 그러면 안 바뀌어요. 아니면요, 여기 피규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다 이제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그 피규어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놓고, 자,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제 인형은 우리 고객님이고, 여기 있는 분은 우리 이, 이제 시어머니인데, 역할극을 해보게 하는 거죠, 역할극을. 실제로 어떤 상황을 줘서 역할극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관점 전환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과거에서 바라보기, 미래에서 바라보기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모델링에 가까운 건데 현자의 시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일 지혜로운 자가 옆에 있다면 고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요? 만일 신이 고객님을 돕는다면 지금 고객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또 이제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우리 혹시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까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런 질문은 뭐냐면, 음, 이제, 옵션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때, 뭔가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저번에 옛날에 했던 얘기만 자꾸 나오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관점을 바꾸면은 좀 새로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같이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칭, 이제 연습을 할 때, 음,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점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인 옵션 단계로 나가지고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럴 때, 그때 가급적이면 미래에 관련된 피드 포워드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새롭게 해보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새롭게 뭔가 여태까지 생각한 거를 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생각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게 훨씬 생산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까지 해보신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완전 빵점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해본 거 뭐하러 물어봐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그 앞으로 할 거 언제 물어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신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미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본 거에 알아서 뭐해. 그거 다 안 돼서 지금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보신 것 중에, 이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리얼리티에서 나오죠. 그죠? 현재 상황 어떠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안 되면서 혹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리얼리티에서 충분히 살펴보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지금까지 해보신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옵션 단계로 넘어간다 싶을 때는 반드시 새롭게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집어 보기 다른 각도, 이것도 관점 전환인데, 이 관점 전환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고객님의 그 말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관계에 있어서 너무 정말 그 사람과 그분과의 관계가 애증 관계로 더 이상 진짜 더 이상 이제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이래서, 어, 세월이 지나서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계속 애증 관계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어려워서, 어, 힘들다. 이제 뭐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그걸 좀 그럼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왜 긍정적으로 바꿔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고객님, 세상에는 모든 게 그림자가 있고,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이 있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고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야 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고객님이 생각하는 지금 그분과의 애증 관계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게 한쪽 면이라면 다른 쪽 면, 동전의 다른 쪽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쪽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지금 고객님의 상태가 어떻게 보인다고 혹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을 자극하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증 관계에 있는데 되게 불편해. 그래서 사실은 이 애증 관계를 끝내고 싶기도 해. 그런데 여태까지 끝내질 못하고 있어. 이거는 뭐, 이런 애증 관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아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 아니면 동료 관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게 다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에요? 어떤 면이라고 얘기를, 구태여 한다면, 반강제적으로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예. 우리 은영님,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다고? 네. 애증 관계가 없고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미워 죽겠어. 네? 네. 누가 미워 네. 죽겠는데 미워 죽겠어가지고 내가 되게 불편하다고 음. 얘기했다면 그 네. 미워 죽겠어서 불편한 게 한쪽 면이라면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 네. 그거를 다른 쪽 면에서 좀 음. 긍정적인 차원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상대방이 가진 좋은 점, 괜찮은 점, 네, 이런 걸 좀 보라고 할 것 같아요. 항상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딱 그 말씀해 주신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예전에 음, 되게 안 좋은 면, 못하는 면이 보였다면 지금은 그 사람의 굉장히 장점을 찾으려고 저도 되게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에 좀 공감이 그런 부분이면 되는데, 만약에 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면, 좀 네, 조금 좋은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좋아요. 생각을 하세요? 이런 그거는 이제 식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라고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고 지금 제 네. 질문은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 이은영 코치님이 생활 속에서 누군가 미워 죽겠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미워가지고 불편해. 이게 그 불편한 감정의 한쪽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의 다른 면은 뭐냐 이거죠. 좋습니다. 불편한 감정의 다른 면.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냥 그 제 마음인 것 같은데요. 제 마음. 지금 현재 제가 그렇죠. 뭔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죠. 그대로인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한쪽 면이라면, 내 마음의 한쪽 면이라면, 그 불편하게 생각되는 그 마음의 다른 면, 그러니까 그걸 좋게 말한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좋게 말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너무 좋은 면은 말을 안 해봤나 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 너무 불편한 것만 얘기.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요령만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 아, 네. 그죠? 네. 요령만 피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좋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좀 요령만 피우는 사람. 음. 융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융통성. 융통성. 네네. 그죠? 융통성. 예, 예. 요령만 피우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나의 이 불편한 감정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게 강요하면 안 돼. 근데 강요하면 빨리 있잖아. 빨리 얘기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예, 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불편해요? 음, 그죠? 예. 그만큼 관심이 있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거를, 수용한다면 에너지가 확 전환이 돼요. 음, 예. 내가 그런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맨날 불편해 죽겠어. 아우, 저거 없어. 이러다가도 이런 다른 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게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금방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환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향방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음,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점 전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코칭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코칭이 원래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걸 돕는 건데, 그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배리어,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고 무지하게 잘 나가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코칭 안 받아도 되고 뭐하러 코칭을 받아요. 근데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돕는 관점에서는 이 관점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이런 관점 전환을 잘못 써먹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런 관점 전환, 기법을 함부로 쓰면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뭘 약을 잘못 먹었나, 저 왜 저래, 저거. 이제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배우고 다니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이제 인식되시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른 말투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건 관점 전환이에요. 중요한 건 관점 전환이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관점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대박이에요. 예, 정말로.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 생각의 이 틀, 아니면 관점 전환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고 어떤 때 이게 대호각성하는 이유가 관점이 전환된 거거든요, 이게. 그죠? 관점이 전환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어,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오는 분도 계셨어요. 내, 내 지인 중에는요,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와. 이렇게 퍽 내려온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그러고 기절을 해요. 혼절을 해요. 혼절을 하고 다시 깨어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맨날 술만 먹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 경험을, 이거는 사실 영적 체험이니까 이건 뭐 누가 와서 관점 전환해 준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 전환이 확 일어난 거죠. 영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this is 천국 이래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천국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싹 바뀌거든요. 이따가 뭐 그 얘기도 좀 드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관점 전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할 수만 있다면 관점 전환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행복한 거죠. 코치도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하고. 근데 이제 이 관점 전환의 필요성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진짜 이 사람이 관점 전환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 이 사람의 좀 생각을 개조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죠. 이거. 악영향이야, 악영향. 이게 악영향이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관점 전환이잖아요, 이게. 네, 그게 아니고, 고객의 얘기가, 고객의
고객 얘기를 충분히 듣고 고객이 또 그런 그 자기가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아니면 그런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 관점 전환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점 전환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뭐 KPC 수준에서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요 정도 입장과 시간과 시각을 가지고 하셔도 이 얘기가 좀 풍부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 질문인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아니 그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좀 계속하고 한 11시 50분에 마칠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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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할 때는 외적 동기도 되게 중요해요. 고객님이 현재 보여야 하는 외적 자원은 무엇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누가 고객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어디에 소속되면 가장 안정감을 갖게 될까요? 이런 그 이제 외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면 또 에너지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좀 그 소속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거나 아니면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어 외적 동기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내적 동기는 고객님의 그 목표는 개인적인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은 고객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이 성공한다면 누구에게 또 도움이 될까요? 고객님 말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에콜로지라고 합니다. 에콜로지. 심리적 에콜로지. 그러니까 에콜로지가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영향 주는 거. 근데 우리가 뭐 휴지를 버려가지고 에콜로지를 그 이제 오염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에콜로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군가 피해를 본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내적 동기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저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 확장 질문이 주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의미 확장 질문. 청크업.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거 쭉 물어봐서 나중에 운동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 그때 보셨죠? 계속 의미를 좀 주면서 의미를 주면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알면 동기가 더 강화되겠죠. 네. 그다음에 동기부여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 되면 우리 고객님 스스로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이런 거.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럼 이번에 제가 이거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선물을 하나 좀 크게 저에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거나 접어놨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자꾸 뭔가 이 코칭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코칭은요 익스포저 그러니까 고객이 노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 노출, 셀프 익스포저.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죠. 자기의 겉에 자기의 상황의 노출, 그다음에 내면 노출.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내가 그거 노출한 거 받아 적어가지고 어디 가서 소문 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표현. 근데 표현은 말말 자르는 게 아니라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걸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프 익스포저. 자기가 자기를 노출하는 거. 근데 그럴 때 그거를 노출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가 개발돼 있으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포기하거나 접어놓았던 꿈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참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또는 내가 늘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뭐가 있는데 그거 내가 항상 그거 안 돼가지고 늘 불만이거나 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 맥락적으로 너무 생뚱맞게 이런 질문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맥락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코칭 대화가 깊어져요. 예. 사실은 뭐 저는 회사를 안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예. 회사를 안 다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학교도 중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제가 직장 취직을 이제 또 안 되고 그래서 알바를 제가 한 10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노출되면서 그런 그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고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반드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연결된 거를 스스로 발견하고 거기서 뭔가 어, 본인이 거기서 뭔가 틈을 발견하게끔 돕는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코칭이 되는 거죠. 자, 성공한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동기부여 질문이고 과거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과거의 약점에서 자기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강점화 시켰어.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강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력한 약이 된다면 어떨 때 먹으면 될까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고객님의 강점을 다 모아가지고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 모아서 하나의 알약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다니시다가 어떤 때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떤 때에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어떤 때를 말하면서 이분이 이럴 때 이제 약해지는구나. 취약해지는구나. 그러면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 약을 한번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떠세요? 느낌이? 몸에서 어떤 게 느껴져요?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의 강점이 점점 커서 최대로 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점들을 모아서 그것이 계속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코칭 질문에서 동기부여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동기부여는 자원이 발견될 때 더 잘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고 자원 질문은 거의 뭐 같은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걸 따로 말씀드리는 게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라는 행위고 자원은 자원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고 코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 전환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자원에 대한 거예요. 자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거 리소스라는 말은 사람을 놓고 자원이라는 말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람을 물체로 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는 말, HR라는 말도 요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탤런트 뭐 어쩌고 뭐 개발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말을 바꿔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도 자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강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원 발견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어 고객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강점은 그냥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과거의 경험에서 자원 발견은 뭐냐면 교훈이지, 교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내가 잘했을 때 발휘됐던 강점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때 발휘됐던 것은 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왜.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려운 일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고객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이루셨던 이루게 했던 이루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고객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감성적으로 해야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에 이르게 했던 우리 고객님만의 강점은 뭘까요? 아니면 무엇이 지금 고객님을 있게 한 걸까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상황에서 가져오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5년 후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고객님이 무엇이 발휘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3개월 동안 코칭이 끝나고, 코치가 아니고 코칭이네요. 코칭이 끝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고객님이 어떤 점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이거는 할까요라고 물어봤지만은 했을까요라고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가 이제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미래를 현재형으로 바꾸면 돼요. 3개월 코칭이 끝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어, 성취하신 우리 고객님을 생각한다면 그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뭐가 발휘가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네, 미래로 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형으로 생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고객님의 손에 성공 스토리가 쥐어 있다면 그 내용 중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고객님이 만약에 타임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타임지에 난 그 기사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외적 상황에서 자원 발견하기인데 이건 굉장히 고도의 이 또 상담 스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고객님이 무엇이 발휘된 걸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 퀘스천 아시죠? 1에서 10점에 지금 몇 점이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뭐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때, 그다음에 뭔가 개수화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조금 좀 참고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코칭 목표를 정할 때 그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건강이다 이거예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면 건강이 제가 요즘 좀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운동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시고 싶은 그 이유나 아니면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활력이 떨어지고 뭐 일하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또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되길 좀 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어떤 상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 있다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어떤 걸 정하고 계신가요? 뭐 하여튼 지금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어, 3개월 안에 정말 제가 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 되기. 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3개월 안에.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한 번 했다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하여튼 변해서 3개월 후면은 그렇게 변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저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고객님의 생활에 아니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목표가 잘 설정됐죠? 개수화 됐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러면 개수화. 뉴메릭. 이게 3개월 안에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하면 1시간 이상.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봤으면 그림 나오죠, 벌써. 누구 썸바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안에 지금은 뭔가 이게 몸이 좀 둔하고 운동이 잘 안 하는 이런 사람이 3개월 안에 운동을 팍팍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요게 목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코칭에서 목표 설정은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공유하는 것, 요게 코칭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오늘 회의에서 뭐를 만들어내야 되지? 그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공유해야지 그게 회의가 돼요. 근데 그냥 뭐 대충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이 얘기야, 저 얘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저 얘기야, 싸우다가 끝나, 그냥. 그러니까 그림 공유하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림 공유하기가 좀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 이슈예요, 관계 이슈.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주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요? 제가 오늘 요즘
제 큰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큰애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큰애가 좀 중2인데 얘가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 껌딱지였었거든요. 예,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애고 맨날 엄마한테 그냥 쫑알쫑알쫑알대고 했던 그런 여자인데 중2가 되더니 말을 안 해. 일단 말을 안 하고 뭐 얘기면 엄마는 나 이게 붙었어요 입에.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요즘은 뭐 요즘 중2병이라고 얘가 지금 중2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어 얘가 이상하게 원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얘 초등학교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데 직장을 좀 다니고 그래서 맞벌이를 부부였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원망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막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코칭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 그 마음이 좀 이제 어, 편안해지길 좀 바라고요. 어찌됐든 이 코칭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일단 만족하실까요? 어떤 마음이 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또 고객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랄까? 그런 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어. 그냥. 그죠? 예. 관계가 지금보다는 말도 좀 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제 해도 되고 더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코칭 포맷에 맞게 하려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그야말로 아이였을 때 아까 껌딱지 말씀하셨는데 껌딱지처럼 다시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이의 상태를 10이라고 하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는 상태를 1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는 한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만족도 지금요? 지금 3점이에요, 3점. 네. 그렇군요. 이럴 때 주의할 점. 3점은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3점이요? 어렵네, 어려워. 네? 절망적이겠네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3점이군요. 여기까지. 그러면 고객님, 몇 점 정도까지 되면 만족하실까요? 지금 정말 아까 뭐 10점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도 안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6점, 5점은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6점은 어떤 상태죠?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점이요? 6점은요, 일단 밥을 같이 먹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한다. 네. 그리고, 문을 좀 열어놓는다. 뭐, 이런, 이분이 6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 바라는 상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요러면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제. 대답을 하고 문을 열어놓고, 일단 밥을 같이 먹고, 그런 그림이 나왔죠. 요거를 공유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코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걸 향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오면 되게 모호한 얘기가 되는 거야. 관계가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는 게 뭐야, 도대체. 얼마큼 좋아져야지 만족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르거든요. 요거 할 때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럼 3점을 올리셔야 되네요. 그럼 3점을 올리시는데, 그 3점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코칭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이게 이제 코칭 대화의 시작이 딱 알맞게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옵션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고객님이, 3점에서 6점까지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3점에서 4점, 1점,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거를 먼저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박에 6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1점이라도 올린다는 건 되게 아이디어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작은 본인의 변화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습니다.
자, 고객님의 마음이 3점에서 4점,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방법, 마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네. 관계를 떠나서 네가 할 거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꼭 애한테 가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본인이 1점이라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어, 일단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 이런 게 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음, 편지를 한번 써본다든가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조금은. 내 마음을 전달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모여서 하나의 옵션 단계를 좀 풍부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이제 스킬들이, 이제 코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 퀘스천도 원래 스케일 퀘스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쪽의 스케일 퀘스천도 있지만 어떤 옵션 단계에서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얘기. 만약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고객님은 무엇을 발휘한 걸까요? 이렇게. 만일 그 일을 완전히 중단했다면 고객님이 어떤 점이 발휘된 걸까요? 뭐, 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비유를 통해 자원 발견하기. 그래서, 요 비유하는 거 있죠? 비유하는 것도 되게, 지난번에 우리 연습 한번 해봤죠? 비유할 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쓰시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코칭에서. 코칭 시험 보실 때 비유 기법을 쓰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비유를 쓸 때 아까 관점 전환하고 마찬가지처럼 이 상황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유를 왜 쓰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비유 끝에 앞과 뒤에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이제 고를 세팅을 했어요. 고를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됐다 치자 이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고객님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는 진짜 운동을 안 하고 있네요. 미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해요. 그렇군요. 운동이 좀 어떠세요? 가장 어려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일단 시간이 없고, 근데 두 번째는, 자꾸 내디뎌지지 운동을 하려면 나가거나 뭔가를 스타트를 했는데 스타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운동보단 낫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요.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나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의 지표는 나빠지고 있고, 지치는 게 빨리 지치고 이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자원 발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비유를 한번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고객님 그렇게 잘 안 되고 안타깝고 그런 현재 상황을 한번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렇게 좀, 음, 동물, 생물, 뭐 이런 거 비유하는데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글쎄요, 뭐 이렇게, 어, 병든 닭? 이게 나올 수 있겠지, 이제. 병든 닭. 닭인데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병든 닭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이게 막 다 털 뽑히고, 막 이렇게 막 빌빌거리는 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든 닭처럼 맨날 졸기나 하고, 근데 승질이 있어가지고 뭐 꼬꼬댁대기는 하지만 푸드덕대고 꼬꼬댁대고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에너지가 다 떨어진 털 뽑힌 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아까 3개월 안에 그런 상태가 잘 되면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고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 하면, 어, 그때는 그 상태를 한번 비유를 해보신다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아, 그럼 뭐, 우리 집에 옛날에 아버지가 그레이 하운드라고 아세요? 혹시 그레이 하운드? 그레이 하운드라는 개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뒷산에서 그냥 막 날뛰어다니는 그레이하고 날씬하게 생긴 그레이 하운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와, 그레이 하운드 그거 보기 힘든 요즘 개인데 그레이 하운드가 생각이 나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 그레이 하운드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갑자기 그냥 뭐 힘이 좀 나고, 스피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타트, 그야말로 그냥 이게 스타트를 잘하는 어떤 그 순발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추구하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이미지가 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는 병든닭을 생각하셨는데, 지금 목표를 향해서 이런 그레이하운드의 어떤 에너지가 떠오르신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아니 마음이 어떠세요? 아 이거 병등닭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이게 병등닭 생각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는데 병등닭은 노모 병등닭으로 가고 내가 진짜 그레이하운드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빨리 우리 고객님이 그레이하운드가 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뭐 응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레이하운드가 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뭐 한번 좀 슬로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가 맞고 비유를 했으면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게팅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얻어내야 돼요.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충분히 얻어냈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는 막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물어보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올렸으니까 이 올린 상태에서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과거에 정말 우리 고객님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20대 때는 운동도 뭐도 하고 그랬어. 그러셨군요. 그때 발휘했던 강점이 뭐예요? 그때 뭐 재미있었고 뭐 사람들하고 같이 어쩌고저쩌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나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 고객님이 그레운 하원드로 가는 길에서 정말 이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강점을 어, 참고해서 그야말로 또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지금 이 새롭게 이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이제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쫙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나와주면 이 비유만 아주 적절하게 돼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전환이 일어나면 GROW가 기승전결해서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환의 스토리, 성공 스토리 만들기 이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전환의 어떤 모습만 보여줘도 뭐 좀 코칭이 생산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시험 볼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났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점수표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격 점수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직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질문. 요거 이제 직관을 발휘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직관을 코칭에서 직관을 발휘하라. 직관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그 전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판단 없는 경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판단 없는 경청과 직관 발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혹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직관도 생각이고 판단도 생각이고 늘 누가 말하면 우리는 늘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럼 생각 안 하면 직관이 어떻게 일어나?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판단 중지라는 건 뭐냐면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예측하거나 함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일단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해석을 하거나 이 사람의 얘기를 이럴 거야. 이런 거구나. 이러네 뭐 빠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직관은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냥
그냥 딱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자, 고객님,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이런 거네요. 뭐 이런 거는 직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어 판단이죠, 그죠? 선입견 내지는 선입관에 의한 어 과도한 이제 추론 같은 거죠. 그거 다 코칭에서는 배격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직관은 뭐냐? 직관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보세요. 패턴이 관찰되거나 패턴.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해. 말씀하다 보니 A의 패턴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 솔직히라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솔직히. 솔직히 뭐 어쩌고저쩌고다. 그래서 솔직히 뭐 어쩌고저쩌고다. 솔직히라는 말이 1분에 한 5번 나와 막.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이제 저는 뭐 경험이 있는데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미간이 찌푸려져요. 그냥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이제 이렇게 원래 미간이 찌푸려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기가 좀 뭐 주름이 가는데 그런 거 말고 긍정적인 얘기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간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다 이제 패턴이거든요. 이 사람은 말할 때 말하는 것과 내면의 상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 패턴에 대한 인식 정도지 그걸 너무 또 저 사람은 다르니까 문제가 있어 이건 아니에요. 패턴 관찰된 패턴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시는데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전에 말씀하신 신념과 현재 행동의 불일치가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얘기가 불일치가 보이는데 뭐 앞뒤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관찰이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추기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눈을 아래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을 자꾸 아래로 향하고 계신데 뭐 이런 거 이거 관찰이죠. 아니면 뭐가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거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관찰이에요. 그다음에 느낌 나누기 대화를 하다 보니 비의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나서 내 느낌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관찰에서 직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직관은 근거 없는 직관이에요. 그죠? 근데 관찰을 했더니 우리가 관찰을 잘하면 잘 본다는 얘기거든요. 잘 듣거나 잘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통찰이 생겨요. 통찰이. 그럼 통찰에서 직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럴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직관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든 건데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그죠?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일단 관찰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게 관찰되는데 어떠세요? 아니면 이게 관찰되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관찰과 열린 질문. 관찰과 그 관찰된 거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거울 역할 해줬잖아요. 그죠? 거울 역할. 코칭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거울 역할이라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 보여? 어때? 생각이. 이게 베스트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저도 뭐 처음 코칭 배울 때부터 배웠지만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의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거의 코칭의 조상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ICF 거기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MCC면서 굉장히 오래된 코치이고 그런 그분도 이런 말을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고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기본에 충실합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걸 더욱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제발 열린 질문을 하세요. 제발 코치님들의 생각을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고객이 생각하게 하세요. 고객의 생각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본인의 생각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 사람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최고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일치가 보여요. 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걸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어떠세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떠세요?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 이런 게 관찰되니 이러네요. 이러면 안 돼. 꽝. 또 이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없어. 그럼 꽝. 이거는 왜냐면 내 생각을 발표한 거잖아요. 내 생각을 발표한다는 건 코치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 그런가? 이렇게 이제 공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물어봐요, 나한테.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그래요? 또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제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뭐 충고할 때 하는 그런 거지. 코칭 대화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칭 대화는 굉장히 열린 질문, 극도의 열린 질문일수록 좋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전 단계로 할 때는 생각을 나눈다라는 이 역량이 있어요. 코칭 역량에 생각을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생각을 나눈다. 그 쉐어하는 장면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이런 게 관찰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요거.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를 가지고 어 코칭에서 시험 볼 때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떠세요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전한 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대단한 모험이에요, 사실 이게. 그리고 대단한 챌린지예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의 지금 패턴과 아니면 불일치를 내가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혹시 제가, 우리 대화 속에서, 고객님과 대화 속에서 관찰되고, 또 제가 살짝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좀 나눠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나한테 파인딩이 생겼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파인딩이야. 근데 이 파인딩을요, 이건 대단한 그 근거를 가지고 나 나름대로 파인딩을 하고 그것이 드러났어, 분명히, 행동으로. 근데 이걸 몰라, 저 사람은. 근데 이건 내가 볼 땐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뭐라죠? 역할 회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젠틀하고 존중감을 가지고 웜하고 프렌들리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총체적으로 보면 지적이니까. 그렇잖아요. 피드백이니까. 피드백은 원래 피드백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대신 젠틀하게 존중감을 가지고 해야지 거부감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고 어떠세요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이 세팅이 가장 안전하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요, 라포가 굉장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이걸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 상호 만들어지면, 라포가 거의 아주 가깝게 만들어지면 그냥 다이렉트하게 질문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특히 시험 상황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냥 다이렉트하게 질문하는 건 실례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시험 상황에서는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게 관찰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세트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잘못 표현하면은 다친 질문했다고 지적받거나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고객
코치 아젠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 심사할 때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코치 아젠다. 그러니까 코치가 자기가 이 아젠다를 만들어서 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을 해가지고 코치의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점수 깎아요. 그건데 개인차가 있어요. 이제 심사위원들마다 그 개인차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 요새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아주 젠틀하고 친절하고 존중감 있는 사원에서 말하고 반드시 뒤에 어떠세요라는 말 붙여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예. 이게 하다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애써서 잘 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또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준과 가치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가서 50분이에요. 50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고 지금 지금 우리 수업 상태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걸 고쳐놓겠습니다. 고쳐놓겠고요.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하시고 1시 5분에 다시 뵈면 될까요? 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